섹스리스의 정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섹스리스 2위라고 한다. 섹스리스 부부 1위는 일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섹스리스가 무엇인가? 섹스리스는 통상 1년에 10회 미만의 부부 관계를 갖는 부부를 섹스리스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섹스리스의 원인과 배경, 대안 등을 함께 생각해보자. 물론 매체나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뉴욕의 섹스 테라피스트 스티븐 스나이더는 1년에 4차례 이하의 성관계를 갖는다면 섹스리스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실에 부부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라고 했다. UCLA 의대 정신과학 교수인 킴벌리 앤더슨은 연간 25차례 미만의 성관계를 갖는다면 성관계가 적은 부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섹스리스에 대한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달라 섹스리스에 대한 정의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성관계 빈도에 부부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는 결혼한 부부가 한 달에 1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섹스리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뜨겁던 커플들이 왜 결혼을 하게 되면 섹스리스가 되어가는 걸까? 우스갯소리로 가족끼리 섹스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하면서 웃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지 않는다고 한다. 가족이고 부부니깐 성관계가 합법적이며 정당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쾌락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섹스리스의 출발점은 욕망의 불일치 후에는 불균형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 가장 큰 문제를 캘리포니아의 섹스 테라피스트 크리스틴 로자노는 욕망의 불일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불균형은 커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부에게 있어 섹스, 부부관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누려야 할 즐거움이고 행복이며 쾌락이지만 점점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 쉬쉬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 무언가 거세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남편은 남자로서의 매력, 아내는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보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욕구불만, 욕망의 좌절을 경험한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부부의 관계에 균열을 가지고 오게 된다. 현재 섹스리스의 대부분은 45세 이하라는 점. 과거에는 섹스리스 부부의 주된 연령층이 50대 이상이었다고 한다. 30년 차 섹스 테라피스트 앤더슨은 30년 전 내가 치료했던 섹스리스 부부는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성욕 감소를 겪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섹스리스 부부는 45세 이하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들이 가진 기저 원인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 섹스리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돈 걱정과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가 성생활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실내로 오시는 부부에 출연한 한 커플은 프로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을 위해 두 사람 다 택배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섹스리스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인 불안감에 젊은 커플들이 노동과 일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돈 걱정은 과로를 부르고 과로는 피로를 부른다. 피로는 많은 부부들을 섹스가 없는 하루로 마무리하게 만든다. 레밀러는 우울증과 불안지수와 함께 만든 돈 걱정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성욕을 낮춘다라고 말한다.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이유가 된다. 밀레니엄 세대의 38%가 주로 일과 관련된 불안감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그 경향은 남자 36%보다 여자 41%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많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 상황 대침체 이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코로나19였다. 코로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가정에도 부부에게도 영향을 미친 탓에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섹스리스를 만드는 BGM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순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출산과 육아, 아이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아이들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되고 육아, 살림, 직장생활 등을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생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쉬는 부부에서도 신동엽을 말하기를 절대 각방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 나 보채는 소리로 잠을 깨지 않기 위해 각방을 쓴다고 치자. 각방 쓰는 것이 익숙해지면 부부관계는 더 소홀해질 수 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꽈추영은
애기 둘과 부부가 같이 합방을 한다고 한다. 부부 관계를 꼭 밤에만 하라고 하는 법이 있느냐면서 무조건 부부는 합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점점 육체적인 거리감도 멀어지고 정서적인 거리감도 생긴다. 육아는 물론 힘들다.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는 애가 몇 명이더라도 거뜬히 키워오셨지만 요즘 세대는 애기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는 공동부담으로 가야 하고 웬만하면 각방을 쓰는 것을 피하고 합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쉬는 부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의 출산 과정을 옆에서 직접 함께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출산 과정을 목격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쉬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내가 죽을 만큼의 힘겨운 고생을 해서 출산하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적나라한 과정의 노출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육체적인 매력이나 흥분도를 가라앉히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아내가 섹스 후에 하는 한마디 개운하다에 대한 오해. 한 커플은 아내의 성향과 남편의 성향을 약간 바뀐 듯한데 아내가 부부관계 후에 아휴 개운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린다는 남편의 고백이다.